위한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 자유야!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영입니다. 오늘도 자유를 향한 여정 즐겁게 우리 떠나봐야 되겠죠? 탈북 미녀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남한 가족들도 어서 오세요. 건강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장효인 씨가 함께 해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별일 없었어요? 네, 너무너무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고요. 제가 네. 개그우먼이지만 또 보육교사잖아요. 네, 아이들하고 생활 잘하고 있었고요. 또 오자유도 잘 보고 있었고 또 성경 말씀들 항상 가까이 하면서 열심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아유, 얼굴에 빛이 나네요. 그래서.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래교회 김종욱 목사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태국에서 막 입국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동남아로 들어오는 모든 탈북 루트가 다 막혀 있습니다. 네. 제가 가는 그 태국의 이민국은 1년에 한 700명 정도 우리 북쪽에 계신 분들이 내려와서 한 2주 정도 머물다가 다시 방콕의 이민국으로 후송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도 갔다 오고 이번 달에 갔다 온 것은 코로나가 지금 완화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중국의 문이 열리면 북쪽에서 오신 분들이 탈북의 러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민국과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이분들을 맞이할까, 그리고 그것에 한 16가지 정도의 물품이 필요한데 그것도 올려보내드리고 또 이민국 직원들과 함께 좋은 교류를 하면서 네. 늘 제가 부탁하는 것은 우리 북쪽에서 오신 분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아주기를 바라고, 처음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민국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아우, 정말 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남한에 가면 코로나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다 해서 있어요. 대박. 저희가 그때 노래를 하나 갑자기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목이 그냥 그 여성이 전혀 상상을 못했죠. 북한 분들은 딱 조명이 들어오면 시선이 자기 직선에서 딱 45도 가고로 눈높이가 딱 일직선이 돼 있거든요. 근데 막 그때는 먼 시선들이 이 눈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가는 거죠. 자, 오늘은 스튜디오에 꽃이 활짝 피었죠. 바로 탈북 미녀들의 수다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자, 미모와 뭐 입담 또 신앙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탈북 미녀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자, 오지연 씨가 이 북튜브에서 우리 새 가족을 좀 산뜻하게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북튜브에서 소개해드릴 네. 미녀는요,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름하여 나는 탈북 가수다. 네. 나는 탈북 가수다. 제가 소개해드릴 분 바로 고향이 낳은 미모의 여가수 한선 씨입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양 이민보호성 협조단에서 성악표로 활동했던 한서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한선 씨뿐만 아니라 또 매력적인 음색으로 북한을 평정하고 남한에서 트롯 가수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함흥 미녀 가수 노수연 씨입니다. 네. 함경남도 봉사로청 해설대에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트롯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자칭 함흥 미녀 가수 노수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예쁘세요. 네. 이 두 분이요, 우리 특별 무대를 했는데요. 우리 함흥 미녀 가수 노수연 씨가 특별 무대로 한번 준비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부모님은 손보러 가자 하지만 긴 가슴의 상경을 어쩌면 좋아 도시의 총각보다
가수 노수연 씨의 멋진 무대였습니다. 어쩜 이렇게 자태가 근데 뭐 노래 잘하는 건 이루 말할 수도 없지만 자태가 너무 우아하지 않아요? 너무 많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죠? 이제 북한에서 어려서부터 이제 했던 그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라이브잖아요. 네네. CD를 삼켰다고 하거든요. 목소리가 너무 이거 트라우마인 줄 알았어요. 직접 부르신 게 아니라. 전에 약간 아나운서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제가 그 생각 그쵸. 했어요. 아나운서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아니 정말 좀 그런 거. 그죠? 근데 또 노래 부르니까 또 다른 분이세요. 오늘 이 무대를 완전히 씹어 먹었어. 아니 북한에서도 그럼 어릴 적부터 가수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러니까 뭐 트로트 가수였나요? 아니 클래식 가수였나요? 아니 이제 북한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찬양하는 노래들만 부르잖아요. 북한은 뭐 장르별로 뭐 트로트, 뭐 클래식 이런 장르가 나눠져 있는 것보다는 어렸을 때는 이제 똑같은 창법으로 배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와서 사회에 나왔을 때 내가 이제 뭐 예술단 선전대 활동을 하냐 아니면 이제 우리 한소희 씨처럼 이런 뭐 협조단에서 하냐 이런 데 따라서 살짝 창법이 다르게 갈라지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북한에서도 진성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성이 아니라 아시는 진성. 네, 진성으로? 가성이 아닌 진성으로 또 마침 김정일 시대에서는 가성보다는 진성적으로 많이 추구해서 불렀거든요. 네. 버천보 전자악단이 나오고 왕대산 경음악단이 나오면서 렴청이라는 가수가 정일봉의 우레소리 이런 노래들을 다 진성으로 불렀잖아요. 가성이 아닌. 근데 김정일이가 두 개 또 좋아하는 톤이었고요. 네. 시대에 맞게 또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북한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도사로청 소속이라고 들었거든요. 뭐죠? 도청인가요? 시청? 이제 한경남도 도사로청 해설대라고 북한은 이제 여러 분류가 있는데 어렸을 때 우리가 소년단원 넥타이를 맬 때는 소년단원 넥타이를 벗으면 사로청 후에는 편제가 이제 청년동맹으로 바뀌었거든요. 호칭을 그리고 나서 이제 시집 장가를 가면 직맹으로 바뀌어요. 직맹에서 이제 우리가 띠를 들으면 빨간 당원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당원 조직이 또 따로 편제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사로청 청년동맹 조직은 굉장히 범위가 큽니다. 넥타이를 벗고 나서부터 어찌 보면 한 15살, 14살, 15살부터 이제 시집장가 가기 전까지니까요. 네. 그거를 관할하는 조직 편제가 있는 곳이 바로 한경남도 도사로청 예, 있거든요. 도사로청이라고. 네, 네. 근데 그 안에 소속돼 있는 선전부 산하 명칭은 이제 가수인데 지도원 편제거든요. 저희는 12명 정도가 있는데. 네, 네. 근데 주요 행사에서 그렇게 공연을 좀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이런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 김일성 동상 앞이 아니면 그 대곡장 앞에서 주로 하거든요. 근데 저 동상 앞에서 하는 행사는 정말 큰 행사. 그 동상 올라오는 전 길에 사람이 미어지게 들어와서 쫙 대열이 들어서거든요. 공장 기업소가.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상단에서 뭐 당과 수령을 위해서 한 목숨 바쳐 싸우자! 우리가 외치고 밑에서 그 몇천 명이 싸우자! 이거 하는데 이 호흡이 안 맞아가지고 엄청 혼을 났거든요. 제가 금방 들어갔을 때 지금 뭐 하냐고. 머리에 자본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냐고. 왜 이거를 좀 호흡을 못 맞추냐고. 그것도 딱딱 못 맞추냐. 그렇죠. 딴 그래서 생각하냐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자본주의 날라리가 들어가 있냐고. 또 거기다가 왜나 남들이 있긴 하지, 지금. 진짜. 살랑살랑 흔들 때 나는 항상 유별나게 남보다 더 많이 흔들었어요. 거흐러도 씩씩하게 보란 듯이 하면 남들은 탁탁 이거 하는데 나는 꼭 이걸 하거든요. 자본주의가 들어가 있었네, 머리에. 남보다 네, 자본주의 바람이 조금 황색 바람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 데다가 이거를 못 맞추니까 뭐 하냐고 지금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뒷다 혼났던 기억이. 뒷다. 아니 근데 남한에서는 가수가 되려면 뭐 연습생 시절을 보낸다던가 그치, 아니면 맞아요. 뭐 어떤 오디션을 볼 때 그렇죠. 예선, 뭐 본선 이렇게 굉장히 경쟁률이 만만치 않거든요. 네네. 북한은 어때요? 저희도 이제 한경남도 도사로청 저는 해설대에서 오디션 볼 때
저희는 이제 MR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선풍금 아코디언에 맞춰서 그래서 설미 씨 나게 되면 설미도 아코디언 치고 내가 이제 부르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 처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이었는데 오 선생님이라고 네. 오 작곡가가 계시더라고요. 조 한경남도 씨가 도서관처럼 하셨으니까. 그렇죠. 네, 오 씨 같은 오 씨입니다. 어디 오 씨?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그 다니는 분들 앞에서 오디션을 보고 사상 부위원장님이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검토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북한에서는 노래만 하면 안 되고요. 하술도 같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수록 영의 수기를 주더라고요. 외우지 못했으면 한 번 더 훑어보라고. 나는 해방된 조선의 청년이다. 생명도 귀중하다.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외우고 있는. 그리고 보고 나서 이제 청년동맹관이 한경남도 도사로청 위원장 방에 들어가서 작곡가랑 같이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한 번 검토를 더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도사청 위원장이 인물, 체격, 노래 다 보고 괜찮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합격이 되는 거죠. 거기서는 근데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없죠. 수현씨처럼. 근데 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 얼어가지고요. 긴장이 막 되니까. 들어가는데 정면에 의자가 앉아있는데 그 사람이 앉아있고 뒤에 김정일 큰 그 그림에 초상화 같은 그림에 이제 그 남녀가 햇불봉을 딱 주는 그림이 정면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부터 얼어요 벌써. 되는구나. 예, 그 딱 이게 되고 긴장되거든요. 그 서가 앉아가지고 한번 불러보라. 그러니까 이제 져가지고 좀 막 부르는 거죠. 정일봉의 우레 운이 막 이거 못하죠. 이건 언제부터요? 언제부터요?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연습할 때 자동으로. 벌써 신나. 오지현 씨 좀 되는데요? 나만의 울 수밖에 없어요. 아이 그러다 쫓겨 나오지가 태양이 우리 설미 씨도 할 얘기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북한에 이제 공연단에 들어간다는 것은 네. 정말 만만치가 않고요. 일단은 전업 공부를 일단은 하지 못해야 됩니다. 아예 공부를 할 시간이 없고요. 지금 이제 노시현 씨 같은 경우에도 도사로청이라는 것은 사로청에는 사회주의 노동 청년 동맹의 줄임말이에요. 네, 이게 사로청이 근데 사회주의란 말을 북한에서 이제 초창기 그렇게 썼다가 지금은 김일성 사회 청년 동맹 뭐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을 지금 뽑는 오디션이 또 워낙 세고 기본 이제 전문가적인 공연단은 이제 화술을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이렇게 보진 않아요. 전문 예술단을 뽑아갈 때는 딱 노래하는 애, 전문적으로 애기 때부터 얘는 무슨 노래를 했냐 이거를 하는데 북한은 연습이라고 안 하잖아요. 훈련이라고 합니다. 훈련. 하루에 기본 5시간에서 6시간을 훈련을 하는데 예술단의 아코디언수로 평양 만수대라거나 뭐 조선인민군협주단이라든가 이런 데 한번 가보자 하면요. 아코디언 연주자는 정말 하루에 10시간씩 해도 모자랍니다. 똑같은 독주곡을 놓고 이제 경쟁을 하는데 제가 이제 팔을 보면 여기가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보이는지 모르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가 있냐면 너무 아코디언이라는 게 벨트가 있어요. 그걸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여기 그래서 북한에서는 내가 진짜 프로냐 아니냐는 아코디언수들이 팔을 딱 내밀었을 때 이게 안 들어가면 프로가 아니에요. 연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풍랑을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대부분 다 이렇게 들어가요. 아코디언 연주자들은. 저도 그 민이라고 한 10,000번 했어요, 10,000번. 몸이 말라요. 맞아요. 지금 노시현 씨는 남한에서도 이 트롯 가수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처음 남한에 왔을 때 그 어떤 노래 스타일이라든가 좀 달라서 약간 적응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약간이 아니고 많이.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탈북하는 것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데 그거보다 더 어렵고 힘든 길이 가수 길이다. 네. 사실 많이 절망을 했거든요. 나름 북한에서 자기가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오면 제가 봄을 잡을 줄 알았어요. 근데 운명의 장난처럼 어느 과정에 북에서도 안 쉬던 목이 쉬면서 성대결절이 오고 아시다시피 성대결절이 오면요 호흡곤란이 와 이렇게 좀 노래할 때 고르롭지 않거든요. 호흡이 길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분들이 하는 이제 오자 발음 지금도 제가 성인 노씨잖아요. 꼭 콜센터에서 노수연하게 되면 꼭 노구리 할 때 노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노래 발음에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창법. 그리고 이제 여기 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북에서 몸에 뱉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창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제가 뭐 정밀봉이 솟은 땅에 태어난 청춘들아 뭐 이런 게 뭔가 조금 이제 딱 틀에 박힌 뭐 이런 거라면 약간 혁명적인 느낌. 그렇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뭔가 노래를 발라드를 하게 되면 애절하게. 그게 느낌으로 애절하게. 하죠. 애절하게. 예. 연기하듯이 하잖아요. 다시 돌아가라 하면 다시 너무 좋아.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막 이 창법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아, 지금 뭐 남북한의 맞아요. 어떤 창법을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훨씬 더 실력 있는 가수로 인정을 받을 것 맞아. 같아요. 어디서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딱 제가 왔을 때는요, 완전히 지금 딱 그 38 분계선에 딱 와 있는 것 같아요. 제 위치가. 북한 창법도 아닌 남한 창법도 아닌 뭔가 짬뽕이 돼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북한 창법 노래 부르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저한테는 지금은. 아, 네. 그렇구나. 힘들어요. 그게. 한서희 씨는 성악 전공 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성악도 이 남북한의 창법이 좀 다른가요? 많이 다르죠. 그래요? 이게 저희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노래 부르면 아, 저 사람이 북한 사람이구나라는 게 딱 귀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을 얘기했는데 어 발음할 때 이런 어 발음이라든가 또 북한은 노래를 할 때 노래를 좀 이렇게 발음을 꼭꼭 씹어서 노래를 하는 편이에요. 정확하게. 그럼요. 그래서 제가 성악 버전을 이제 뭐 누구의 주제론가 이렇게 하면 뮤지컬 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뮤지컬은 이제 발음이 정확해야 되는데 이 발음을 너무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이 성악하는 데 있어서 좀 창법이 많이 다르고 그리고 소리 내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중국식 창법인 거죠. 좀 그렇게 이제 뾰족한 소리를 앞에서 내야 되고 여기 한국의 그 성악가들은 유럽식 성악 발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요? 부드러운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음악적인 면에서도 피아노도 똑같아요. 피아노는 무조건 타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쾅쾅 쳐야 되고 팍 이렇게 해야 되고 혁명적으로 쳐야 되는데 여기는 오니까 막 물 흐르듯이 이렇게 해서 뭐지 이거 지금 하는 거 맞아요? 그냥 대충 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새 저도 처음에 그게 어머 너무 힘없이 대충 치나 했는데 아 이게 감정이라는 거구나. 이게 감정으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아, 설미 씨도 처음에 남한 그 우리 성악하는 사람들의 네네. 어떤 창법 이런 게 좀 낯설었을 것 같아요. 저 정말 솔직히 처음에 왔을 때 못 듣겠더라고요. 그 조수미라는 가수님이 한국에서 제일 노래를 잘한다는데 그렇죠. 그리운 공강사는 워낙 유명한 노래잖아요. 그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잘해.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들었을 때는 속에 누구의 주제가 안 나요. 주도 저처럼 들려요. 제 귀에. 발음이 정확하지 뭔가 이제 한글을 썼는데 영어로 한글을 쓴 걸 번역해서 부르는 느낌이었어요. 딱. 그래서 아, 저 사람들이 외국에 너무 오래 나가 있어서 혓바닥이 까불어졌구나. 우리가 딱 이제 서희 언니랑 부르면 이야, 그때는 이 언니가 잘 부른다. 누구의 주제 이렇게 들. 아, 왜 조선말을 저렇게 쉽지 않고 영어처럼 부르나 했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한국에서는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그렇죠. 밖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들으면서 눈 착 감고 듣는 거더라고요. 감성을 같이 듣는 건데 북한은 가사로 전달을 하는 데 내용. 집중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아, 목사님은 그 어느 쪽이 더 듣기 좋으신가요? 아까 노래 가사에 네. 아 말 못해. 아 말 못해요. 저는 워낙 뭐 북쪽 사람들을 좋아하고 했기 때문에 이 창법도 굉장히 듣기도 좋고 우리나라 노래는 굉장히 서정적이고 감정에 호소하는 건데 이 북한 노래는 힘이 있고 정말 말 그대로 혁명적이고 이런 창법이라서 좀 독특하니까 남한과 북한의 것을 섞지 말고 그대로 그냥 북한 창법을 맞아, 계속 맞아. 유지해가면 통일이 됐을 때 우리 노수현 씨가 대박을 치지 않겠는가. 계속 고수하시라요. 아시라요. 왜냐면 요즘에는 개성시대이기 때문에 남들과 다르게 부르는 게 더 그럼요. 대박이에요. 일단은 남한 가수 이제 비교가 좀 되시잖아요. 남한 가수, 북한 가수.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말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좀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노래를 딱 부를 때 일단은 시선에서 틀려지는 거예요. 북한 분들은 딱 조명이 들어오면 시선이 자기 직선에서 딱 45도 가고로 눈높이가 딱 일직선이 돼 있거든요. 정면이 아니라 정면이 아니 뭐든 저 가운데 저 시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약간 위요. 네, 위요. 그럼 모든 시선이 저기에서 노는 거죠. 서서의 그래, 맞아. 맞다. 약간 위에 봐. 네, 이거예요. 인상이 그냥 난 이거예요. 어딜 보나. 여기를
여기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보게 돼. 네, 그럼 지휘자가 앞에서 막 우리는 이제 MR이 아니고 리얼이잖아요. 뒤에서 밴드 팀이 있잖아요. 그럼 막 지휘하고 초점 쫙 쥐고 할 때는 막 그때는 먼 시선들이 이 눈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가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너무 좋은 게 이틀 보고. 우리는 눈 맞춤을 눈 하면서 맞추잖아요. 하잖아요. 난 몰래 기다리다가 나한테는 말 같고. 어제는 기다리네.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같이 공감을 하고 공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으로 치면 약간 구약 같고 우린 좀 신약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어디 계시지? 위에 있는데. 그렇죠. 여기 율법이고 우리는 은혜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오늘 나는 탈북미녀 가수다 특집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북한은 소속된 기관에 따라서 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 오늘 나온 새 가족 김서아 씨도 북한 해외 식당에서 공연 활동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뛰어난 미모로 평양의 한가인. 네, 그런 별명을 알겠습니다. 갖고 있다고 하는데, 네, 김서아 씨 자기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평양 출신입니다. 저는 캄보디아 북한 식당에서 4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2018년에 탈북해서 2020년에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네, 요즘 이렇게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는 그런 아이돌 스타 많이 닮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예뻐요. 한가인 씨도 닮았고요. 아니 김서아 씨는 북한 식당에서 네. 공연을 많이 하셨다고 네. 들었는데 일반 무대랑은 혹시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제가 몰라서. 식당 공연이 어떤 거예요? 식당 공연이 이렇게 무대가 엄청 크게 있어요. 근데 이게 딱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근무할 때는 북한의 모란봉 악단이 제일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모란봉 악단이 새 공연을 만들었다 하면 저희가 그거를 카피해서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이 옷이랑 다 평양에서 만들어서 오거든요. 그거를 똑같이 입고 5명이 진짜 한 사람 같이 똑같이 움직일 수 있게 연습을 밤새 해요. 밤새 하고 저희가 연습만 하고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서빙도 하거든요. 네. 그 서빙을 하고 그 일도 하고. 아이고, 일인 네. 다역이다. 그러면 식사를 하고 계실 때 공연을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서빙 음식을 다 날라다 주고 올라가서 그 공연을 하는 거예요. 뭐 디너쇼 같은 뭐 그런 네.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중국에 있을 때 네. 북한 식당을 많이 갔는데 저분들이 전부 다 서빙을 다 하고 다시 또 무대 위로 올라가서 또 옷 갈아입고 갈아입고 하시고. 하고 뭐 이런 공연 식으로 끝나고 또 서빙 또 해야 또 돼요. 서빙하고 금방 예쁘게 노래하셨던 분이 또 와서 서빙을 하고 네. 근데 굉장히 아무튼 실력이 있어야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양성소까지 있다면서요? 네, 저희가 북한 식당, 해외 북한 식당에 나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평양에 좀 많거든요.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지원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따라다니면서 우리 딸 한번 해외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게 해야 되겠어요. 콧바람 좀. 네, 컵바람 좀 세게 해야 되겠어 하는 친구들 진짜 뭐 캄보디아면 사장한테 찾아가서 뇌물을 좀 주면서 이렇게 좀 우리 딸 좀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기본 그런 사장들은 친구들 뽑을 때 선발을 할 때 키나 외모를 정말 많이 봤어요. 네. 해외 식당에 그 오디션이 있을 때요. 네. 뭐 몇백 명씩 이렇게 몰려서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다면서요? 네, 이거 적게는 뭐 100명에서 500명까지 정말 많이 몰려들어서 저희가 오디션을 보거든요. 저희는 기본 키나 외모 그리고 또 나이가 많으면 탈락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럼 예쁘셔가지고 한 번에 되신 거예요? 예쁘셔가지고. 말 못하시죠? 뭐 같은 느낌이지만 저도 외모 때문에 개그맨 된 거거든요. 다른 느낌이긴 한데. 한 번에 되셨잖아요. 수석이지, 수석. 아니 뭐 어제 외모의 덕을 본 거잖아요. 저도 외모의 덕을 봤거든요. 서로 안 해. 통하네요, 서로. 그렇죠? 네. 오디션 볼 때 이게 느낌이 있나 봐요. 이게 사장이 오디션을 보는데 애들을 너무 많이 데리고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손님들이 그러니까 식당의 주 고객들이 자연미인을 좋아한다. 네. 그래서 본인은 자연미이다 한 번 더 어필하시는 거죠? 자연미인. 저는 자연이. 북한은 다 자연미인 아닌가요? 그래도 성형을 이제는 또 많이 하고 그래, 추세가. 네. 요즘은 아예 붐이라고 제가 있을 때도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쌍꺼풀을 하고 없는 애들 갑니다. 잘해요?
그냥 아니 성형외과 그런데 의사들이 꽤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그냥 개인 집에서 하거든요. 근데 개인 집에서 옥수수 한 5kg, 10kg 정도를 가져다 주면 하는데 제가 했을 때의 특징은 뚜렷하게. 왜냐면 이것도 나의 제격과시니까 티가 나는 것도 한때 그래서 좀 뚜렷하게 깊게 찝고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절개하는 부분도 있고 뭐 찝는 사람도 그걸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때 또 유행인 게 중국이나 남한을 가면 코나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다 해서 성형 살복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복 대박. 네, 중국까지 가서 약간 좀 어느 정도 보고 다시 오는. 네. 그래서 그런 게 제가 했을 때 2010년 이후라서 가능해. 그게 그게 유행을 할 때가 있었어요. 오디션을 보게 되면 이게 사장이 너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다 보면 누가 성형했는지 안 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한선희 씨가 소속됐던 그 인민보안성 협주단은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경찰청 같은 기관이고요. 우리 그 한국에서는 좀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북한은 중앙예술기관 단체가 각 자기 부서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방부라든가 경찰청에 각자 자기들만의 전문 예술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무력부랑 이제 뭐 인민보안성 또 단기간은 뭐 만수대 예술단 이렇게 해서 중앙기관 예술단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인민보안성 예술단에서 협주단에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주로 그러니까 상대가 북한 주민들과 북한의 보안성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체제 선전 활동을 하는 예술기관 단체였습니다. 그럼 쉽게 이제 여군이다 뭐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될까요? 여군이랑 똑같은 일과를 진행하고 훈련은 다른 거죠. 우리는 예술이 임무니까 하루 종일 노래만 하고 대신 아침 기상부터 시작해서 점호 서는 것까지 월요일마다 상악을 선다든가 뭐 이런 거는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의 시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많은 무대에서 성악가로 무대를 오르셨을 텐데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북한에서 가장 뭐 최고의 무대다, 또 기억에 남는다라고 하면 뭐 김부자 앞에서 공연했던 1호 공연들인 거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처음 저도 이제 김정일 앞에서 하는 공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소품조라고 해서 적은 규모의 인원을 딱 선발을 해서 그러니까 비밀리 하는 공연인 거예요.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공연이 아니고. 네, 그래서 뭐 김정일이 뭐 막 그 북한을 이렇게 순회하다가 이제 뭐 인민보안성에 있는 별장에 들어왔다 이럴 때 저희가 보안성 관할이니까 저희 별장에 왔으면 저희가 들어가서 뭐 기쁨을 드려야 된다. 노래로 기쁨을 드려야 된다. 장군님께 뭐 이렇게 현지 지도에 노고를 바치시는 와중에 잠깐 쉬시니까 우리 들어서 노래로 기쁨을 드려야 된다. 정말 그들만의 세상이다. 정말. 네, 근데 그 기쁨을 드리려고 저희는 365일 동안 늘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조이자 대기조. 남들이 다 퇴근을 해도 저희는 퇴근하지 못하고 앉아서 계속 연습하고 있다가 그럼 실물을 봤어요? 네, 봤죠. 어느 정도에서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이렇게 우리 정도예요? 이 정도 규모의 그런 공연, 그러니까 밥을 먹고 연애하면서 뭐 일 얘기도 하고 하면서 하는데 그때 저도 처음 그 공연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 소리를 못 냈어요. 그냥 립싱크만 하다가 나왔어요, 저는. 왜? 그 음악을 떨려서. 입만 방금 아니, 옆에 언니들은 이미 경력이 있으니까 하는데 저는 첫 공연이라 소리가 안 그냥 나왔구나.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냥 이것만 맞추고 동작만 맞추고 그냥 걸어 나가고 들어오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실수 안 하려고. 실수만 안 하면 되니까 튀면 눈에 안 띄게. 되니까. 예, 그래서 그때는 목소리도 못 내고 그냥 그 앞에서 공연을 하고 뛰쳐나왔던 것 같아요. 그 어떤 태도 같은 게 뭐 이렇게 좀 다정하게 말도 좀 건네고 뭐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그런 아니면 약간 좀 경직돼 있는 무뚝뚝한 성격인데 또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또 확실하게 막 화끈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아코디언 하는 오빠가 엄청 잘했어요. 그걸 듣고 너무 좋았는지 이제 술도 마시면서 이렇게 중간중간 공연 나오니까 야 남신이 한 번 더 하라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막 갈리고 그냥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 오빠는 그냥 하다가 다 끝나고 뭐 화내는 줄 알고 후닥닥 또 막 저처럼 뛰어 들어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앵커를 요청했던 거예요. 그럼 보너스나 뭐 특별 보수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잘하는? 받기는 하지만 좀 부끄럽긴 합니다. 여기 얼마 안 와서 돼서? 보면
뭐 화장품 이렇게 그 큰 통에 세트로? 파우치에 세트로 세트로. 그냥 막 다 메이크업 박스까지 해서 받을 와. 때도 있고. 기분은 좋았겠어요. 예, 뭐 신기한 거니까 쉽게 구할 북한에서는 수 없는 거잖아요. 거니까. 그리고 제일 많이 받았던 게 크게 받았던 게 캐리어에 그때 여성 속옷이랑 손수건이랑 이런 내복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내복. 그 선물을 누가 줬었냐면 어머님의 선물이라고 줬었어요. 저희가 그때 노래를 하나 갑자기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작곡가가 작사를 해서. 근데 비공개 노래예요. 이 노래는. 그래서 어머님의 노래. 제목이 그냥 어머님의 노래였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의 노래를 들어가서 불렀는데 진짜 웬 여성이 있긴 있었는데 그 여성이 어머님이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죠. 나와서도 몰랐어요. 근데 여기 한국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고용이었던 거죠. 현종 씨 궁금한 게 많은가 봐요. 너무 궁금한 게 여기 오니까 저희 거기 있을 때 좀 군인들의 유행어가 막 끼 부리면 아이 너 뭐 기쁨 줘야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일 궁금한 게 실제 우리가 보는 북한 방송인들이 막 이렇게 막 혁명적인 노래랑 실제 김정일 앞에서의 그 구성이 좀 다른지 많이 다르지. 네 어떻게 많이 달아요? 너무 김정일 앞에서 하는 네 창법이나 네. 뭐 정말 다르죠. 혁명적인 노래를 부르는지 어느 정도를 섞어서 하는지 그냥 혁명적인 노래는 전혀 없어요. 대중적인 거를 조금 네, 많이 그래도 뭐 선호하셨나 김정일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그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본인이 너무 힘들었던 이 시기가 있어서 북한의 그 누가 내 마음을 몰라줘도 뭐 꽃을 알리는 봄이 되리라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도 너무 좋아해서 늘 그 노래는 또 가지고 들어가는 노래였고 김정일 근데 잔잔한 노래를 좋아하더라고요. 한국민들이 더 힘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인민보안성 소속 가수로 활동하게 되면 보수나 대우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르나요? 일단 보수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보잘것없죠. 달러로 그때 환산을 하면 0.5불 정도? 네, 1달러도 안 됐던 월급이었고 어떻게 살아요? 그 돈 가지고는 못 살고 배급이 그래도 나와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기숙사에서 밥이 그래도 그나마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러시아 아카데미 내무성 협주단과 연안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공연이 끝나고 어떻게 되다 보니까 우리까지 같이 디프리에 밥을 먹는 데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큰 식당에서 밥을 막 먹는데 혹시 별장이 몇 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돈을 많이 벌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순간 별장? 그래서 우리 다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통역사도 통역을 하고 보니까 자기도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안 했어요. 그냥 노래는 기량은 정말 뛰어났는데 그런 월급 받고 배급 하나 준다라는 걸로 버티고 살았는데 별장이 몇 개 나는 소리에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무슨 모르는 소리. 그 사막에 뭐 국경 경비들을 찾을 수 있냐고요. 그냥 그들도 잡힐까 봐 가버려요. 저희도 모르게 막 외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있다면 살려주세요. 코로나 3월 말에 걸리고 나서부터 갑자기 몸이 붓기 시작했거든요. 후유증이었고. 예. 한국에 와서도 나 정말 가수로서 뭔가 할 거야. 정말 이렇게 하고 들어서는 길인데 왜 이렇게 나한테. 이 병 앞에 내가 무너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딛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죠. 한서연 씨는 인민보안성 성악가로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좀 남부럽지 않게 생활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왜 탈북길에 오르게 되셨나요? 저는 저희 오빠가 먼저 탈북의 길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 집에서 반대를 많이 했어요. 왜요? 왜요? 출신 성분이라는 것 때문에. 달라서. 네, 그래서 그 출신 성분이 다르니까 다르다기보다는 여자 집안은 반역자 집안으로 낙인이 찍혀서 오빠가 그 여자랑 결혼하면 노동자로 살 수밖에 전락할 수밖에 없는. 삶인 거죠. 네. 그래서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시고 둘이 헤어졌었는데 또 이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헤어지면 또 더 막 불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는 못 사니까 어디 가겠니?
한국으로 가자. 드라마도 많이 봤겠다. 한국 가면 출신 성분이 있다이 없이도 우리 열심히만 살면 잘 살 수 있다. 이걸 가지고 둘이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저희 가족은 오빠가 간 사실을 일주일 만에 알고 아빠가 우리도 오빠가 갔으니 여기 있으면 이제 죽을 길밖에 없으니까 빨리 탈북을 해야 된다.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 안 간다고 했죠. 아빠가 전화 와가지고 엄마가 미독하니까 빨리 집으로 오라 해서 왔더니 그 지금 탈북을 하자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안 간다고 다시 평양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주변에서 자꾸 보이부에서 뭐 가족이 뭐 탈북하면 자꾸 잡혀가고 막 이런 소문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또 너 안 가면 우린 여기서 다 죽겠다 하시고 해서 저도 이제 용기 내서 부모님과 함께 이제 탈북의 길에 오르게 됐고 또 중국을 거쳐서 몽골로 가는데 그 몽골 사막에서는 브로커들이 그냥 내려놓고 몽골 국경 경비대를 만나면 사는 거라고 해요. 그 사막에 뭐 국경 경비대를 찾을 수 있냐고요.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브로커들이? 도망 그냥 그들도 잡힐까 봐 가버려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사막에서 하염없이 막 걸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막에서 걷다 보면 하늘밖에 안 보여요. 맞아. 하늘밖에 안 보이고 아무것도 그 캄캄한 밤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걸으면서 정말 저희도 모르게 이거 북한에서 얘기하면 잡혀가고 정치범 수용소로 잡혀가야 되는 그런 단어를 저희도 모르게 막 외치게 되더라고요. 뭐였을까요? 하나님 있다면 살려주세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긴 하셨어요? 말은 들었었죠. 근데 그걸 믿으면 잡혀가는 거라고. 원래 믿음이 없었는데 그 말이 나왔어요. 근데 그 몽골 사막에서 걸으면서 그냥 저희 아빠도 엄마도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정말 우리 살려주세요. 빨리 몽골 국경경비대 만나기 위해서 정말 울면서 정말 빌고 오후 4시에 출발해서 새벽 6시쯤에야 정말 그 전기선이 들어가는 전봇대를 발견하고 저희는 엄마랑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이라는 게 있나 봐. 그때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빌었을 뿐인데 몽골 국경경비대를 만나고 그 안에서 계속 저희 노래 부르는 게 한국 노래라고 불렀던 노래들이 있었거든요. 막 거룩한 밤 막 이 노래를 그나마 한국 노래고 하느님 노래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갖고 열심히 불렀던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럼 먼저 오빠가 탈북을 일주일 전에 뭐 했다 그랬잖아요. 오빠는 어떻게 만났나요? 어떻게 됐어요? 오빠는 먼저 이제 갔죠. 갔는데 그 뒤로 이제 저희 가족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나 봐요. 다행히 같은 루트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뒤에 사람들이 지금 너네 부모님이랑 동생이 오고 있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 동생은 평양에 있는데 올 리가 없다. 아니다. 근데 이름 다 대고 하고 하니까 오빠가 그제서야 가족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먼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조금 기다려가지고 저희 가족을 같이 만났는데 다행히 그 울란바타르라는 곳에 오빠도 있고 오빠 와이프도 있고 오빠 와이프 엄마까지 다 뿔뿔이 탈북했는데 다 모였어요. 이게 정말 기적이다. 아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불렀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곡인 것 같아요. 그게 첫 제가 탈북하면서 불렀던 잠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그때 그 상황이 막 다가와요. 근데 진짜 음색이 우리 옛날에 옥구슬 굴러간다는 어쩌면 음색이 너무 고급다고 맑을 수가 있는지. 목사님 노래 지금 들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굉장히 감동적이고요. 제가 지금 몽골 사막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고 사실 저도 한 80여 명의 탈북민들을 한국으로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이분들 보면 전부 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살려주시고 한국까지 안내해달라 이런 기도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노수현 씨 얘기도 또 궁금하거든요. 예, 가수 활동을 하시다가 어떤 계기로 탈북을 하게 되셨어요? 저희는 이제 엄마가 늘 지연 사업을 다니셨거든요. 검덕광산 그리고 군부대 이런 지연 사업을 엄청나게 다니신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이제 예전에 엄마가 하시던 직업이 산부인과 의사셨는데 몸이 안 좋으시다 보니까 그 일을 그만두시고 동여맹에서 한 2,000명 넘게 이렇게 자기가 좀 이렇게 책임을 지고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인지도도 크시고 굉장히 이제 인정받는 분이셨는데 사람이 자기가 이만큼 올라가 있으면 거기서 오는 타격도 세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엄마가 이제 모함을 받으신 거죠. 북한은 이제 북한 분들이 조금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쌀을 1kg를 꼬갔다. 10kg를 꼬갔다 그러면 가져올 때는 거기에 조금 보태서 가져온다고요. 고마우니까. 돈을 500원 빌려갔다 그러면 거기다 조금 뭔가를 이자라고 나요. 이자. 근데 이게 이제 잘못 보이부에 신고가 돼가지고 엄마가 이자 놀이를 한다는 식으로.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이제 누명 아닌 누명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전에 한서희 씨가 뭐 평양에 있는데 오빠가 연락이 와갖고 엄마가 위급하다고 연락해서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 저희도 엄마가 막 그 상황에 있을 때 모함을 받고 있는 시기에 제 동생은 1군단에 가 있었거든요. 정치지변이 이상한 지뢰를 밟고 터져갖고 이제 함흥에 의져가는 그 병원이 함흥밖에 없어요. 그게 1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되는데 교조가러 왔다가 이제 내 동생을 데리고 간 거죠. 근데 우리는 탈북을 해야 되니까 편지를 중간에 써가지고 띄운 거예요. 엄마가 위급하니까 빨리 오라고. 그 동생이 딸랑딸랑 18살짜리가 왔는데 상황이 우리가 이러니까 더 이상 못 붙이겠다. 우리 엄마는 이제 그게 너무 이제 당해.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내가 당과 수령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애들 학병에 한 번 못 가고 북한 한 번씩 군 모으고 이런 거 하거든요. 집에 있는 군부치 다 하나가 당에다 바치고 그래 밭에서 바치오면 이제 콩기름 빵통으로 하나씩 타가지고 오거든요. 그런 것까지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가야 되니까 우리 동생은 자기는 근데 저희가 99년도 탈북인데 그때는 남한에 온다는 거는 꿈에도 못 꿨어요. 그 자체는 저희가 상상해 본 적이 없고요. 목적지는 중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침 이제 집에 다니는 언니 한 분이 그러지 말고 중국 가자. 중국 가면 우리가 정말 사는 만큼 뭔가 대우를 받고 살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탈북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힘들게 오셔가지고 그래도 정착도 잘 하셨고 네. 가수 활동도 하셨는데 네. 근데 남한에서 가수 활동을 중단할 만큼 힘든 또 시련이 있었다고. 그게 이제 제가 음반을 내갖고 딱 1년 만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어느 날 아파가지고 강남 세브란스에 갔더니 이제 5일 만에 병명이 안 나와서 5일 만에 병명을 찾았는데 희귀 난치병이라는 거예요. 루푸스라는 봄비 부르는 이은하 선배님이 지금 영상 저는 볼 때마다 눈물 흘리거든요. 얼굴 그게 이제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거기서 오는 이제 병이거든요. 근데 제가 똑같은 병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갖고 내 면역이 사실 외부에서 오는 침입을 차단해 가지고 나를 아껴 이렇게 감싸줘야 되는데 거꾸로 내 면역이 나를 공격하는 병이에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 세브란스에서 병원에서 이제 의사분들이 저한테 하는 직업이 뭐냐 가수라고 했더니 이렇게 면역이 애기 면역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남들이 갖고 있는 면역을 내가 나쁜 거를 빨리 받아들일 수 있대요. 그래서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안 되고 남들하고 막 악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직업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저 진짜 병원에서 많이 울었고 저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 하필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냐고. 정말 그 노래 때문에 동생하고도 생이별을 했고 중국에 탈북해갖고 노래 오디션을 한번 붙는다는 그 말에 이제 제가 외부에 나갔다가 동생하고 생이별을 하고 또 한국에 와서도 나 정말 가수로서 뭔가 할 거야. 정말 이렇게 하고 들어선 길인데 왜 이렇게 나한테. 시련이 많을까. 네. 그래가지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정말 한 보름 이상을 제가 버텨봤어요. 생각하고 눈물 흘리면서 생각하다가 아니야. 내가 목숨 걸고 탈북도 했는데 이 병 앞에 내가 무너지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딛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죠.
네, 뭐 공연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 와중에.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제 저는 정말 어찌 보면 신앙이면 신앙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 이런 거를 더 절실하게 느꼈던 이유가요. 제가 이번에 7월 17일 날에 충주에서 콘서트를 2월 달에 날짜 대관을 다 해가지고 7월 17일 다 잡아놨는데 4월 달에 제가 코로나 3월 말에 걸리고 나서부터 갑자기 몸이 붓기 시작했거든요. 후유증이었군요. 네. 근데 이제 임신 만삭, 그야말로 만삭이 된 거예요. 4월, 5월, 6월 달에 총 리허설이 잡혀 있는데 리허설도 옷이 헐렁하고 있고 했는데 선곡이라든가 모든 레파토리를 저 혼자 짰거든요. 모든 거를 지금 저 혼자 해야 되는데 사람이 우역이 떨어지고 아프니까 정말 해만 바깥에 쨍 들어오면 제가 사는 집이 11층인데 떨어져 죽고 싶은 거예요. 콘서트를 준비하고 정말 나름대로 이쁜 옷을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삭이니까 이만큼 잡혀가지고 그래 정말 매일 저녁 울고 매일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가수길에서 그냥 가다가 별 볼 일 없을 것 같으면 저 콘서트 죽쓰고 정말 최악의 경우 한복이라도 입고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거고 저 정말 살려서 가수길에서 데려갈 것 같으면 저한테 정말 주세요. 정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빌었는데 7월 12일 날 밤에 이번 주는 이제 공연이잖아요. 일요일에 콘서트인데 12일 날 저녁에 잠을 안 자고 화장실에 계속 보내는 거예요. 다 빠져. 화요일 저녁에 2kg 반이 빠지니까 어머 기적이야. 바지 자쿠가 조금 배는 나오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뭐야? 근데 13일 날 수요일 저녁에 3kg 반이 빠지죠. 세상에. 이거는 기적이 아니면. 그리고 나서 콘서트 당일까지 1도 안 붙는 거예요. 어떡해. 이거 뭐지? 그러고는 정말 거짓말 안 했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내가 정말 하나님 본 듯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정말 하나님 계시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엄청 울었거든요. 집에서 대충 통곡하면서 누가 죽은 것처럼 울었어요. 그만큼 저한테는 절실했고 간절했거든요. 그리고 나가지고 콘서트를 했는데 이거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만약에 내가 그 붓기가 빠졌던 시점이 이때쯤이면 내가 붓기가 빠졌던 시점이 돼서 빠졌구나 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저는 그때가 그냥 그 계기인 줄 알았어요. 콘서트 마지막 무대 미들리를 옷을 4번을 갈아입었는데 마지막 무대 딱 어디 있는데 발등부터 다시 마지막 무대에서 그래서 이 옷이 꽉 끼었거든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마지막 무대에서 티가 나더래요. 바지가 꽉 끼는 게.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제가 9월 중순까지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콘서트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네. 지금은 어떠신가요? 루푸스를 극복을 하신 건가요? 한 달에 2번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주치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 수치를 딱 병원에서 보여주거든요. 매 달마다 와서 보니까 7월 17일 콘서트 준비할 때가 최악의 상황이었대요. 입원 치료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제 버틴 거죠. 입원을 하게 되면 스테로이드 이제 강타를 맞으면 더 붓고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제가 입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오직 그냥 신앙에만 매달렸던 거예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전 매일 저녁 정말 매일 저녁 빌었어요. 아니 뭐 지금 얼굴로 봐서는 굉장히 건강하고 예쁘시고 지금도 약 먹고 밝으신데. 있고 열심히 그냥 깡으로 내가 북에서 왔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우리가 험난한 길을 왔는데 열심히 해야 된다. 네, 건강과 그리고 또 앞으로의 기도 제목, 소망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제가 이제 내년에 코엑스에서 5월 20날에 전 세계 학술회가 열려요. 전 세계에서 2,000명이 오는 것이죠. 거기서 제가 이제 팝송하고 평창 올림픽 국가대표 OST 부르거든요. 2곡을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부르는 곡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망이 있다면 정말 북에서 온 수연이가 감히 어떻게 저런 무대를 설 수 있을까.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더 열심히 준비해갖고 북한에서 왔지만 우리도 이런 자리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요. 네.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붓지 않은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저의 소망인 것 같아요. 네. 많은 그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위로가 아마 돼 주실 걸로 네. 믿습니다. 자, 우리 한서희 씨는 또 앞으로 어떤 꿈이 있으신가요?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아이가 셋이 되었고 가족도 생겼고 해서 일단은 저희 아이들이 건강하게 대한민국에서 잘 컸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북한에서 어쩌면 못다 이룬 꿈이고 못다 불렀던 노래들을 다시 이제 아이를 셋을 낳았지만 북한에서는 아이 셋 낳으면 이제 끝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다고 주변에서 용기를 주셔서 다시 성악의 길로 지금도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성악가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두 분 꿈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처음 함께 해본 소감이 어떠신지 우리 수연 씨하고 서희 씨 말씀 듣고 싶네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아까 들어와서 리허설 잠깐 할 때 철길을 봤어요. 평양, 부산. 저 간판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와닿는 게 있잖아요. 아, 빨리 통일이 돼갖고 정말 이 철길이 정말 저 압록강 시작되는 저 끝에서부터 부산 앞바다, 광안리 해수욕장, 네, 저 앞에까지 쭉 연결되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오 자유라는 제목부터가 너무 이제 제 마음에 딱 들었는데요. 북한에서는 자유가 뭔지 모르고 자유는 오히려 나쁜 거라고 알고 잘못 알고 있었던 이런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 이 자유의 소중함을 빨리 선사하고 싶고 이 자유를 함께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목사님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나왔지만 역시 북에서 오신 분들이 말씀 정말 잘하시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꿈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이분들이 꿈꾸는 그 꿈 그대로 정말 아름답게 그 꿈이 잘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통일 대한민국에서 더 크게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이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좀 느낀 게 이게 단지 그냥 노래를 잘하고 가수로서 성공하고 성악가로 성공한 게 아니라 두 분에게는 정말 사명이라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걸 통화해서 그냥 내가 유명해지고가 아니라 이걸 통화해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들을 이렇게 확장시킨다는 느낌이 들어서 사명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리 아프시고 힘드시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다음 주에도 오자유여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